이제 IBL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IBL은 이미지 베이스드 라이팅의 약자예요. 그래서 인바이러먼트 맵, 우리가 이미 인바이러먼트 맵을 좀 써봤었죠. 뭐에다가 썼었냐면은 스카이박스를 그리는 거, 그리고 인바이러먼트 매핑이라고 해서 그 큐브 맵으로 만들어져 있는 텍스처를 가지고 주위 환경에 반사되는 부분을 오브젝트 윗 표면에다가 그리는 그런 실습을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큐브 맵 혹은 이제 그 스카이박스에 이렇게 입혀져 있는 그거를 전체를 하나의 큰 광원으로 사용하는 그런 종류의 기술을 이미지 베이스드 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큐브 맵의 픽셀 하나하나가 광원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광원이 주위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은 어떤 장면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리고 있는 씬이 환경 안에 있는 느낌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돼서, 요거를 사용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또 우리가 지금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PBR의 그 리얼리스틱함이 더 확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머지 수업 자료들은 다 이미지 베이스드 라이팅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지, 이 피직스 베이스드 렌더링에서 IBL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이 식을 봅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생긴 요 식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요 부분이 디퓨저였고, 요 부분이 이제 그 스페큘러 텀이었고, 그리고 라이트의 노멀 방향과 입사 각도 뭐 이런 형태였는데, 다이렉트 라이트인 경우에는 각 광원의 기여도의 합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되는 거였는데, 몇 개가 없었던 거죠. 그런 라이트가 몇 개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 이미지 베이스 라이팅의 경우에는 모든 방향에서의 광원을 다 합쳐야 되는 거니까 이 적분 기호가 이제 조금 더 그 세심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요 식을 분해해서 봅니다. 이렇게. 왜냐면은 요게 결국은 합의 기호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더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이 인테그랄 기호를 양쪽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 앞에 디퓨즈 텀이랑 스페큘러 텀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 부분 앞부분은 디퓨저 텀, 뒷부분은 스페큘러 텀 이렇게 나눠 가지고 봤을 때, 여기에 디퓨저 텀은 보니까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요게 지금 상수여 가지고 미리 계산하기가 되게 좋은 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실습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스페큘러 텀은 여기는 지금 계산을 할 때 이 WI에 대한 것과 노멀 방향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계산을 하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계산하는데 좀 방해가 되는 텀이에요. 얘가 조금 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나중에 이제 실습을 하고 해서, 일단 디퓨저 텀의 이미지 베이스드 라이팅을 어떤 식으로 붙여 넣을 수 있는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퓨저 이레디언스 부분, 그러니까 레디언스를 합친 거가 이레디언스라서 이렇게 합쳐서 부르면 디퓨즈 이레디언스인데, 이 램버티안 텀이라는 놈이 상수기 때문에 적분식 앞으로 빼낼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은 이 적분식은 WI에 대한 식 하나만으로 볼 수 있다. P를 그 환경 맵의 한 가운데 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그 환경 맵 가운데에서부터 환경 맵의 각각의 라이트 소스, 모든 픽셀들의 소스를 이렇게 반구 형태로 이렇게 가중치 합산을 하면은, 그 가중치는 뭐죠? 그 노멀 방향에서 이 입사각의 사이각에 대한 코사인 값, 즉 내적 값이죠. 그래서 그 내적 값을 가중치로 해가지고 한 합산, 그걸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거는 이제 웨이브 엔진이라는 엔진에서 계산한 이 환경 맵에 대한 이레디언스 맵의 예시인 거고, 여기에 이제 문제는 이 일반적인 환경 맵으로 우리가 그 이전에 그 실습을 진행했을 때 여기에 이미지에 스카이박스에 들어 있었던 이 이미지들은 JPEG 이미지예요. 그죠? 예, 이런 JPEG 이미지가 들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얘는 지금 0에서 255 혹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인 건데, 이거는 밝기 값이 아주 밝거나 아주 어둡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저장하지 못하는 그런 포맷이죠. 값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로 잘려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레디언스 맵 형태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 이상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 포맷을 사용을 해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디퓨즈 텀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럼 대체 어디서 구하느냐 하면은 HDR 랩 뭐 이런 그 사이트 같은 데에서 그 예제를 다운로드를 받아볼 수 있어요. 이거 한번 들어가 봐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맵을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요거를 하나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알렉스의 아파트. 네. 여기 지금 그 압축 파일을 열어보면은 알렉스 아파트 언더바 2k.hdr 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이미지의 포맷이에요. .hdr로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요거를 우리의 이미지 폴더에다가 복사를 해놓고, 그냥 잠깐 참고만 하기 위해서, 이게 8K로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JPEG인 그 이미지를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열어보시면은 요런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뭘까요? 이게 그러니까는 스피어리컬 맵, 그러니까는 구체에다가 그 찍은 그 이미지를 이렇게 네모나게 펴놓은 거거든요. 이거를 이퀴 레탱귤러 이미지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네, 여러분들이 VR 같은 쪽에서 조금 관심이 있다면은 이런 종류의 이미지를 이제 구체에다가 이렇게 오려 붙여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훑어볼 때 이거를 이제 3D 공간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조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HDR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예요. 물론 이거를 이제 큐브맵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지금 프리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그런 이퀴 레탱귤러 형태로, 그러니까는 우리 지구본을 이렇게 펼쳐 놓은 모양새처럼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은 일단 저 .hdr 파일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 그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퀴 레탱귤러 형태, 그러니까 지구본을 이 펼쳐 놓은 것 같은 이 이미지를 큐브맵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그거를 실제로 환경 맵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스카이박스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디퓨즈의 이레디언스를 계산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전 작업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가 먼저 실습의 주 내용이 되겠고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미지 클래스 리팩터링을 할 건데요. HDR 이미지를 로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HDR 이미지를 로딩을 한다는 얘기는 값의 범위가 unsigned integer, unsigned 캐릭터, 그러니까는 8비트 형태로 로딩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장자가 HDR일 경우에는 플로팅 포인터 데이터로 읽어서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해두는 그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새로운 메소드가 이렇게 추가가 될 거고요. create 펑션이 with height, 새로운 함수가 아니죠. 이게 create 펑션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그 바이트 퍼 채널이라는 새로운 파라미터가 추가가 됐고, 이게 1이면은 하나의 채널당 1바이트를 쓴다는 얘기고, 만약에 플로팅 포인트 이미지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4로 줄 겁니다. 왜냐면은 플로팅 포인트, 싱글 프레시전 플로팅 포인트가 한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4바이트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의 코드에 가서 이미지의 헤더에 create 펑션에 대신 붙여 넣겠습니다. 네, 디폴트 파라미터는 1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바이트 퍼 채널을 get할 수 있는 getter 펑션도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allocation 하는 함수 쪽에도 지금 with height 채널 카운트 말고 이제 바이트 퍼 채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멤버 바이트 퍼 채널 멤버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어서 네, 이미지 클래스 메소드는 create 펑션은 별다를 게 없어요. 그냥 파라미터가 늘어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create 펑션의 멤버, 늘어난 멤버 int byte per channel 이놈을 allocate 하는 펑션에다가 이렇게 추가로 넣어주면 될 뿐이고, 그 다음에 allocation 하는 함수 쪽에 가서도 똑같이 byte per channel이라는 아규먼트가 늘어났고, 그놈을 byte per channel 멤버에다가 집어넣고 allocation 하는 바이트 숫자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네, 기왕이면은 멤버로 집어넣도록 하죠. 네, 이렇게 고치는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클래스의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HDR 그 확장자를 읽어내는 부분이죠. 그걸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파일 패스에서부터 제일 마지막에 점의 위치를 찾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 위치가 나오거든요. 그 위치가 나왔을 때 그거의 서브스트링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점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이후의 스트링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스트링이 그러면은 이를테면은 뒤에 끝나는 게 .jpg면은 .jpg만 나오고, 뒤에 끝나는 게 .png면은 .png만 나오고, 이런 식이겠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확장자가 .hdr 혹은 대문자로 .hdr이다 라고 하면은 원래 사용했었던 stbi 이미 로드라는 함수 대신에 stbi 로드 f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이 이미지를 플로팅 포인트 형태로 읽어드리는 그 함수를 쓰면은 HDR 포맷도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의 이미지 로드 펑션의 로드 부분 여기 있죠. 이 로드 펑션의 이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내는 부분, 이 부분 대신에 이렇게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면은 일단 HDR 이미지는 읽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텍스처 클래스 메소드도 좀 리팩토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바이트 이미지를 가지고 텍스처를 만드는 거 할 때 무조건 그냥 RGBA 혹은 RGB 뭐 이런 이미지를가 그 1바이트를 쓴다는 가정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플로팅 포인트를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바이트 퍼 채널 값이 4일 경우에는 플로팅 포인트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언사인트 바이트 형태를 사용하는 형태로 리팩터링을 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클래스 메소드에 지금 그 텍스처에 set texture from image라는 펑션이 있는데, 거기에 이 if 이미지 바이트 퍼 채널이 4일 경우에는 RGBA 값이 R 채널 카운트랑 그리고 바이트 퍼 채널 값을 가지고 M 포맷의 값을 R16F, RG16F 이런 식으로 플로팅 포인트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포맷으로 변경을 해주는 그런 코드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의 코드에 텍스처 cpp의 set texture format 요 펑션에 요게 아니죠. set texture from image 펑션이죠. 어디 있죠? 큐브 텍스처 말고 여기 있다. set texture from image에 여기 타입 결정해 주는 부분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탭을 조절을 해 두고요. 네. 만약에 바이트 퍼 채널이 4다 그러면은 타입은 GL 플롯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인터널 포맷을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채널 개수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는 코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리컬 맵이라는 쉐이더를 추가하겠습니다. 얘는 뭐를 하는 놈이냐면은 지금 이퀴 레탱귤러 그 지구본을 펼쳐 놓은 것 같은 그 맵을 큐브 형태로 이렇게 렌더링 할 수 있는, 어딘가에 이렇게 매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쉐이더예요. 그래서 스카이박스 쉐이더랑 거의 동일한데 요걸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 쉐이더 추가하는 부분에다가 스피어리컬 맵 .vs 해서 이렇게 코드를 붙여놓고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한번 스카이박스랑 비교를 해볼까요? 스카이박스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포지션 받고 그 다음에 텍스처 코디네이트 대신에 로컬 포지션이라는 이름을 쓴 것 말고는 차이가 없어요. 그죠? 네,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어리컬 맵의 프래그먼트 쉐이더 쪽도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 코드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new 파일에서 스피어리컬 map.fs 이렇게 해서 더 붙여 놓고 여기에 있는 코드를 읽어 보면은 자,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실행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죠. 일단 uv 샘플 스피어리컬 맵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uv 값을 알아와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값은 로컬 포지션을 노멀라이징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멀라이징 된 어떤 방향 벡터가 되는 거고 그 방향 벡터를 아크탄젠트와 아크사인 펑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uv 값을 역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코드는 뭐의 역이냐면은 우리가 mesh.cpp에서 이 구체를 만드는 부분이 있었죠. 지금 여기서 u와 v 값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를 계산해가지고 3D 포지션을 계산했었잖아요. 이거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세타와 파이를 계산을 할 수 있고 그 세타 파이를 계산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u와 v도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그 u와 v가 뭐였냐면은 이 2D 텍스처 코디네이트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하면은 지금 임의의 UV 코디네이트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UV 코디네이트 벡터 2로 나와 가지고 그 UV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이 샘플러에서부터 이렇게 컬러를 얻어와서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형태의 코드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큐브를 그린다라고 하면은 그 큐브에다가 이제 그 이퀴 레탱귤러 맵을 이렇게 잘 프로젝션 시켜가지고 박스 형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구 형태로 그림을 그리거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계속 진행을 해볼까요? 이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텍스처 UPTR 그리고 프로그램 UPTR를 멤버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코드에 context.h에 멤버를 추가를 할 거고요. 그냥 여기 밑에다 할게요. 네, 이렇게 이게 이제 멤버가 더 밑에다가 그냥 하겠습니다. 멤버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텍스처가 입혀져 있는 PBR이 아니라 그냥 PBR을 가지고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이 머티리얼을 텍스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지우고 원상 복귀를 시키는 작업도 지금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context.cpp로 가가지고 뭐뭐가 지금 바뀌어야 되냐면은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해볼게요. 일단 텍스처 로딩하는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 로딩하는 부분 이 부분 대신에 아까 주석 처리했었던 원래 PBR vs FS를 로딩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머티리얼을 이제 조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요 알베도를 유니폼으로 이제 세팅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알베도 러프니스 메탈릭 노말을 원래 텍스처로 세팅했었던 부분은 이제 안 쓸 거고요. 그리고 드로우 씬에 아까 주석 처리해놨었던 부분도 다시 원상복귀를 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러프니스 값과 메탈릭이 서로 다른 49개의 구체를 다시 그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마저 이 스피리컬 맵을 실습을 하는 코드를 한번 진행해 봅시다. 이걸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 컨텍스트에 초기화하는 펑션의 밑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고요. 네. 프로그램 로딩하고
HDR 맵도 로딩하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다운로드 했었던 알렉스 앱 2K의 HDR 버전 이미지를 가지고 텍스처를 만들어서 이 스피어리컬 맵에다가 이렇게 스피어리컬 맵 프로그램을 로딩을 해서 요걸 가지고 요거를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코드를 추가를 해보죠. 렌더 코드에다가 여기에 제일 밑바닥에 들어오신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코드를 보면은 위치는 Z축으로 이만큼 앞으로 붙여가지고 박스를 이 HDR 맵을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네모에 방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그 지구본을 이렇게 펼쳐놓은 것처럼 생겼었던 그 알렉스 아파트 이미지가 박스에 이렇게 잘 입혀져 가지고 나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매핑이 적용이 돼 가지고 이렇게 그 지구본 펼쳐놓은 것 같은 맵이 이렇게 잘 입혀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거를 큐브 맵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큐브 텍스처에다가 이 이미지를 각각 그려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큐브 텍스처를 우리가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미지 6장의 어레이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걸 가지고 큐브 텍스처를 만드는 그런 함수를 이용했었는데, 이렇게는 이제 할 수가 없고, 왜냐면은 지금 HDR 이미지 한 장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큐브 텍스처를 프레임 버퍼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상하 좌우 앞뒤를 이제 프레임 버퍼에다가 연결시켜서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임의의 큐브 텍스처를 생성하는 함수가 필요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멤버들이 조금 더 이제 원래 텍스처 클래스랑 비스무리한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기 뭐냐, 고쳐진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팅을 해놨지만 전체를 그냥 다 복사를 해가지고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의 텍스처.h 쪽에 가서 아래쪽에 정의되어 있는 큐브 텍스처 부분을 이렇게 지우고 바꾸겠습니다. 네, 탭을 맞춰주고요. 여기서 또 여기 이렇게까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 줄이 돼도 될 것 같고, 얘도 뭐 얼추 한 줄로 만들어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큐브 텍스처에 대한 메소드를 리팩토링을 하기 전에 이 큐브 텍스처도 지금 인터널 포맷이랑 그리고 이미지 포맷을 이렇게 따로따로 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코드가 지금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유해 가지고 쓰도록 만들기 위해서 리팩토링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뭔 얘기냐면 여기 지금 texture.cpp에 이런 코드 있잖아요. 만약에 포맷이 인터널 포맷이 depth 컴포넌트면은 이미지 포맷도 depth 컴포넌트로 하고, 인터널 포맷이 RGB냐 아니면 RGB16F냐 RGB32F냐 뭐 이런 거면은, 그러면은 이미지 포맷은 그 그냥 RGB로 세팅을 해주고, 이런 형태의 자잘한 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그 별도의 메소드로 뽑는 거죠. 위쪽에다가 요 코드를 붙이겠습니다.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 코드가 나오는 부분 위쪽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탭을 이렇게 탭 처리를 하고, 여기에 붙어 있는 어떤 임의 펑션의 스태틱 펑션은 뭐냐면은 이 파일 안에서만 쓰는 함수다라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get 이미지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면은 이제 이 이미지 포맷을 세팅하는 부분을 이제 호출만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지워지고 get 이미지 포맷 해서 지금 포맷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호출해주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깔끔해졌죠. 여기에 코드가. 여기에 지저분한 작업을 이렇게 다른 코드로 옮기고, 그리고 이 get image format이라는 펑션을 아래쪽에 이제 큐브 텍스처 메소드에서도 똑같이 이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큐브 텍스처의 클래스 리팩토링, 지금 이미지 포맷을 갖고 오는 펑션을 지금 호출하는 형태로 바꿨고요. 그리고
큐브 텍스처 클래스를 리팩토링 하는 부분, 일단 이거는 새로운 펑션이니까는 카피를 해가지고 추가를 해줘야 되고요. 지금 코드에 큐브 텍스처를 크리에이트 하는 부분, 네, 여기에 이렇게, 네, 크리에이트 하는 부분 펑션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지금 여기 에러가 나는 게 왜 에러가 나는지 잠깐 볼까요? 보니까 큐브 텍스처 UPTR이 호환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타입이 조금 다른 게 있나요? 보면은 다를 게 없는데, 네, 일단 잠깐 컴파일을 한번 먼저 돌려보고 그 뒤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차이네요. 지금 제가 여기 그 붙여 넣은 코드는 여기 앰퍼샌드가 없고, 그리고 여기는 앰퍼샌드가 있고, 그 차이라서 지금 그 헤더에 붙어 있는 create from image 여기에 여기 앰퍼샌드만 추가를 해주면은 에러가 사라질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마저 코드를 붙여다가 보죠. init from image 펑션의 가운데 부분에 이제 그 멤버 변수들을 채워 넣는 코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의 texture.cpp에 init from images 펑션에 이제 보면은 여기도 지금 init from image에 여기에 앰퍼샌드가 붙어 있잖아요. 네. texture.h에 init from image에 여기에도 이렇게 앰퍼샌드를 추가를 해주면은 에러가 없어질 거고요. 여기에 지금 텍스처 파라미터를 세팅하는 거 밑부분에다가 지금 카피했었던 부분의 코드를 붙이면은 되겠습니다. 네, 별다른 건 없고, 여기 이미지의 첫 번째 장에서부터 width, height, 그리고 바이트 퍼 채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RGB 이미지나 혹은 RGB 16 뭐 이거를 지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미지 채널 카운트를 가지고 포맷을 맞춰서 여기에 여기 그냥 RGB 그걸 세팅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m 언더바 포맷, 그리고 여기 이거 대신에 m 언더바 width, m 언더바 height를 쓸 수 있게 되었죠. 네, 이렇게로 바꿔주면은 일단 리팩토링이 이쪽 펑션들의 리팩토링은 네, 종료가 됐고요. 이것도 바꿔야 되는군요. 이게 무조건 unsigned int가 아니라 unsigned byte가 아니라 m 타입이어야 되고, 이것도 m 포맷, 여기는 이미지 포맷이죠. 그래서 그냥 포맷으로 내비두면 됩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코드가 조금 띄어쓰기를 조금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init 펑션, 이거는 이제 새로 추가되는 펑션이죠. 그래서 그거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얘는 지금 별다른 걸 하는 건 아니고, 지금 width, height, 그리고 format type 이렇게 4개를 넣어주면은, 원래 우리가 텍스처도 비어있는 텍스처를 만드는 펑션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원래 처음에는 만들었었던 거는 create from image 요 펑션 하나만 있었는데, 그냥 create 펑션을 콜을 하면은 비어있는 텍스처를 만드는 그런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거랑 똑같은 형태로 width, height, format, type 이렇게 지정해 주면은 거기에 맞춘 텍스처를 새로 생성하는 그냥 그런 함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get image format 함수를 호출을 해 가지고 위에서 리팩토링을 했었던 그 스태틱 펑션을 호출을 해서 알맞는 이미지 포맷을 고르는 그런 부분의 코드가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하면은 텍스처 부분에 대한 리팩토링도 끝났고, 이제 이거를 큐브 맵을 프레임 버퍼에다가 세팅할 수 있는 그런 리팩토링이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버퍼가 이미지를 텍스처 포인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텍스처 포인터를 여러 장 받을 수 있게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디퍼드 쉐이딩
구현할 때 써먹었었죠. 예, 디포드 쉐이딩이 이제 G버퍼를 렌더링을 할 때 여러 개의 컬러 어태치먼트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장의 텍스처를 받는 형태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근데 큐브 맵을 세팅을 하려면은 여기가 이제 큐브 텍스처 포인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예제를 준비를 할 때 이거를 상속 개념 같은 거를 쓸까 말까 이걸 고민하다가, 일단 이번 수업에서는 상속 개념을 쓰지 않고 그냥 따로 클래스를 뽑는 형태로 디자인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거기까지 이제 가면은 코드가 좀 더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큐브 프레임 버퍼라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걸로 그냥 바꿨고요. 이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의 프레임 버퍼 클래스 밑쪽에다가 같이 이렇게 선언을 해줍시다. 그리고 이제 탭을 맞춰주고, 이거의 형태는 위에 있는 프레임 버퍼의 형태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여기 인풋으로 받는 텍스처 포인터가 그냥 텍스처 포인터가 아니라 큐브 텍스처 포인터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형태고, 자 이제 계속 나가봅시다. 여기에 있는 메소드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걸 전체를 다 복사를 해가지고 프레임 버퍼 cpp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여기에 밑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고 코드를 하나씩 뜯어 보겠습니다. 일단 create 펑션 다를 바 없고, 그 다음에 그 소멸자에서 delete 렌더 버퍼, delete 프레임 버퍼 하는 것도 위에 있는 프레임 버퍼의 클래스 펑션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바인딩 할 때가 조금 특이한데, 내가 몇 번 큐브 인덱스, 그러니까는 플러스 x 방향의 면이냐 마이너스 x 방향의 면이냐, 그러니까 큐브가 총 6개의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0부터 5 사이의 값을 집어넣으면은 그 0번 면 혹은 1번 면, 2번, 3번, 4번, 5번 면을 우리의 프레임 버퍼의 컬러 어태치먼트로 세팅을 해주는 게 바인드 펑션 안에 그냥 기본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큐브 인덱스를 파지티브 x 값에다가 이렇게 더하면은 이 파지티브 x에서부터 총 6개의 면을 지정할 수 있었죠. 큐브 맵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면을 내가 컬러 어태치먼트로 쓰겠다. 큐브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총 6개의 텍스처로 그거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쓰고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면을 내가 바인딩을 할 건가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컬러 어태치먼트가 이 텍스처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큐브 텍스처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세팅하는 그런 프레임 버퍼 제너레이션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태치먼트를 컴플리트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끝내는 부분도 똑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 똑같고 이 부분만 다릅니다. 이 부분만 해서 지금 프레임 버퍼도 준비가 됐고, 이제 남은 거는 이 프레임 버퍼를 가지고 방금 전에 우리가 스피어리컬 맵이라는 쉐이더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그 이퀴 렉탱귤러로 만들어져 있었던 텍스처를 그 큐브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걸 해봤잖아요. 요 쉐이더를 이용을 해가지고 큐브 맵의 상하 좌우 앞뒷면에다가 그 뭐냐 큐브의 한쪽 면을 딱 그려서, 그래서 그 큐브 텍스처를 꾸어내는, 거기에다가 어떤 그 그림을 그려내는 그런 코드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이제 주제가 뭐가 있냐면은 큐브 프레임 버퍼를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좀 더 고려를 해보면은, 각각의 프레임 버퍼를 6개를 만들어서 그거를 앞뒤 그 상하 좌우 그렇게 면을 6개를 할당을 해버리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하나의 프레임 버퍼에다가 큐브 맵의 각 면을 컬러 어태치먼트 0번에서부터 5번까지로 이렇게 설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프레임 버퍼에다가 하나의 컬러 어태치먼트만 쓰는데 큐브 맵의 면을 바꿔가면서 세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선택한 방법은 3번인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자료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실습을 건너뛴 것 중에 포인트 라이트에 대한 섀도우 맵을 계산하는 부분이 있어요. 옴니 디렉셔널 섀도우 맵이라고 불렀었죠. 그 테크닉을. 그거는 이 두 번째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실습하고 있는 코드랑 연관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큐브 맵을 생성을 해서 거기에 프레임 버퍼를 할당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릴 건데, 프레임 버퍼는 컨텍스트 클래스의 멤버로는 등록을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한 번만 만들어서 딱 한 번만 그리고 버리면 되기 때문에 굳이 멤버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멤버에 추가가 안 되어 있는 거고, 큐브 텍스처 포인터만 멤버로 추가를 해줍시다. context.h로 가서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네, 여기에 렌더링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다 붙이냐면은 여태까지 렌더 코드에다 붙였잖아요. 아닙니다. init 코드에다가 붙이겠습니다. text.cpp에 이니셜라이징 하는 부분에 요 밑에다가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이거 코드를 한번 뜯어 볼게요. 코드를 좀 정리를 하고, 네, 일단 HDR 큐브 맵을 512 x 512로 먼저 생성을 해요. 그 다음에 그 HDR 큐브 맵, 이 큐브 맵을 바인딩 할 수 있는 큐브 프레임 버퍼를 만들어요. 그리고 프로젝션 매트릭스랑 뷰 매트릭스를 각각 한 개, 6개를 만들어요. 6개는 상하, 좌우, 앞뒤를 바라볼 수 있는 6개의 뷰 매트릭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스피어리컬 맵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텍스처는 지금 HDR 맵, 우리가 이퀴 렉탱귤러 형태로 저장돼 있었던 그 HDR 파일을 로딩해서 만들었었던 그 텍스처를 바인딩을 하고, 그 다음에 상하 좌우 앞뒤를 렌더링을 한 면씩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지금 뷰포트 세팅하고 큐브 프레임 버퍼를 바인딩을 하는데, 여기에 인덱스를 집어 넣으면은 아까 그 프레임 버퍼의 큐브 프레임 버퍼의 바인드에 여기 큐브 인덱스를 받으면은 상하 좌우 앞뒤 면 중에 한 면을 이제 바인딩하는 그런 꼴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해당 뷰 방향으로 렌더링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박스를 드로우를 하면은 그쪽 면이 그 큐브 맵의 한쪽 면에 딱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원상 복귀를 시키는 거죠. 프레임 버퍼도 디폴트 프레임 버퍼로 바꾸고, 뷰포트 세팅도 이제 원상 복귀를 시키고, 이런 형태의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큐브 맵이 만들어진 상태가 되고요. 그 큐브 맵을 실제로 그림을 좀 그려봐야지 뭔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스카이 그 박스를 그릴 건데, 그냥 skybox.vs와 fs를 써도 되지만 지금 이미지가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이미지의 매핑을 쓰기 위해서, 이 라인하르트 그 톤 매핑을 쓰기 위해서 그냥 쉐이더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 코드에 여기 쉐이더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쉐이더에다가 뉴 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름을 skybox hdr.vs 해서 이렇게 붙여 넣고, 그리고 탭을 조절하고, 코드를 보면은 그렇게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는데, 몇 가지 보면은 일단 뷰 매트릭스와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따로 받아서 뷰 매트릭스를 맷 3으로 바꿨다가 맷 4로 다시 바꾸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은 뷰 매트릭스가 4x4 매트릭스였는데 그거를 3x3 매트릭스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트랜슬레이션 파트가 날아갑니다. 예, 그 부분이 날아가고 로테이션 파트만 남아요. 그 다음에 다시 매트릭스 4로 바꾸면은 이제 트랜슬레이션이 없는 로테이션만 있는 뷰 매트릭스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카메라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항상 화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스카이박스가 그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전엔 어떻게 했었냐면은 스카이박스를 그릴 때 카메라 포지션을 그 카메라 포지션만큼 박스를 움직여가지고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런 거 신경을 안 써도 되도록 만드는 트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포지션 값을 지정을 할 때 이 클립 포지션에 XY, ZW가 아니라
XY WW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이제 프래그먼트 쉐이더로 넘어갔을 때 이 W로 전체 XYZ 값을 나눠가지고 값을 이렇게 노멀라이징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 이 W로 나누면은 Z 값이 항상 1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1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뎁스 버퍼에서 제일 멀리 있는 위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이를테면은 그 프로젝션 매트릭스나 뭐 그런 데에서 뭐 별다른 그 뭐냐 니어파 같은 것들을 설정을 잘 안 하더라도 스카이박스가 무조건 나오도록 할 수 있게 해주는 트릭입니다. 항상 뒤에 그려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대신에 이게 우리가 뎁스 버퍼 값을 초기화를 할 때 1로 초기화를 하고, 여기에 그려지는 픽셀도 그 뎁스 값이 1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면은 뎁스 테스트를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전에 뎁스 펑션을 GL 레스가 원래 디폴트인데 레스 대신에 레스와 이퀄로 바꿔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는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요런 트릭이 있다. 그래서 그 트릭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가 적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프래그먼트 쉐이더 쪽은 라인하르트 톤 매핑을 활용해가지고 스카이박스를 그리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를 스카이박스 언더바 hdr.fs 해서 코드를 붙여넣고, 예, 그 이미의 큐브 맵에서부터 갖고 코드를 그 색상을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그 색상을 라인하르트 톤 매핑을 이용해서 톤 매핑을 하고, 그 다음에 sRGB로 바꾸고, 그리고 색상을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스카이박스를 그리는 것까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스카이박스를 그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초기화를 하고요. 카피를 하고 우리의 코드에 context.h로 가서 여기 프로그램을 늘리고요. 그 다음에 로딩을 해야 되겠죠? 로딩하는 코드가 붙고 카피, 그리고 우리의 로딩하는 코드는 로딩하는 코드가 지금 로딩하는 코드가 없나? 로딩하는 코드가 없네요. 로딩하는 코드는 쉽죠? 로딩하는 코드는 context.cpp에 이니셜라이징 하는 부분에서 스카이박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create 해가지고 두 개의 이름 적어주면 됩니다. 쉐이더 스카이박스 언더바 hdr vs와 쉐이더 스카이박스 hdr.fs 이렇게 하면은 이제 로딩이 끝나고 이제 렌더링하는 부분에 이렇게 코드를 붙여 넣으면 됩니다. 일단 레스와 이퀄로 뎁스 펑션을 바꾸고 스카이박스 세팅 파라미터를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HDR 큐브 맵을 바인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좀 많이 길었지만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빌드를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가운데 있는 박스는 이제 아까 EQ 렉탱귤러 맵을 그 큐브 맵 형태로 이렇게 큐브에다가 펼쳐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바로 그 쉐이더 스피어리컬 맵을 테스트한 거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프레임 버퍼에 큐브 맵을 세팅을 해가지고 6면을 잘 입혀서 그림을 그린 이 인바이러먼트 맵이 지금 보시는 형태로 이렇게 스카이 박스 형태로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핑의 형태가 라인하르트 매핑, 톤 매핑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밝은 부분도 그리고 어두운 부분도 이렇게 지금 여기 큐브에 그려져 있는 톤 매핑이 안 돼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밝고 화사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큐브 맵을 생성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고, 그 큐브 맵을 가지고 스카이박스를 그리는 데도 성공했고, 남은 건 뭐냐면은 이 큐브 맵을 이렇게 그 적분을 잘 해서 디퓨즈 이레디언스를 만드는 것까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이전에 봤었던 그 자료로 돌아가면은 큐브 맵으로부터 컨볼루션을 해서 디퓨즈 이레디언스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내가 임의의 노멀 방향을 주어주면은 큐브 맵은 모든 방향에 대해서 그걸 계산해야 되죠. 내가 임의의 노멀 방향을 제공하면은 그 노멀을 기준으로 해서 반구 형태로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 반구의
모든 컬러 값들을 다 갖고 와서 거기에 컬러들을 다 웨이티드 썸을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한 거는 구면 접효계를 이용한 형태의 적분식으로 변경하면은 여기에 붙는 형태의 수식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붙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 형태로 이제 값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쉐이더가 이거고요. 디퓨즈 이레디언스. 왜 그 프래그먼트 쉐이더만 있냐면은 이거는 결국은 다시 큐브 맵에 대해다가 어떤 걸 그림을 그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스카이박스의 그 버텍스 쉐이더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텍스 쉐이더는 스카이박스 버텍스 쉐이더를 쓰고, 그리고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이 이레디언스 디퓨즈 이레디언스를 쓰고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추가를 diffuse radiance.fs 이런 거를 만들어서 붙여 넣고 코드를 한 번만 훑어봅시다. 얘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구면 접효계, 그래서 0도부터 2파이까지, 그리고 0도부터 90도까지. 그래서 제가 썼었던 파이 세타가 조금 반대로 되어 있어요. 파이가 지금 롱기튜드고, 그 다음에 세타가 레티튜드고, 그런 형태죠. 얘가 위도고 얘가 경도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세타와 파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방향 벡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탄젠트 스페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노멀 방향을 기준으로 한 탄젠트 스페이스를 여기 만들어 가지고 그 방향을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샘플 데이터를 갖고 와서 큐브 맵에서부터 샘플 데이터를 갖고 와서 거기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곱해 가지고 그거를 이레디언스 값에다가 누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된 샘플의 카운팅도 하고 있다가 그걸 전체적으로 나눠서 이제 평균을 내고 있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그 반구에 내에 있는 모든 샘플들을 다 합친 아주 그 부드럽게 이제 그 블러링이 되어 있는 큐브 맵이 나올 겁니다. 요거를 이제 돌려봅시다. 그래서 이 디퓨즈 이레디언스 맵을 저장할 큐브 텍스처 다시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렌더링할 디퓨즈 이레디언스 프로그램 요거 두 개를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코드를 복사를 해가지고 얘는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컨텍스트에 추가를 하고요. 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프레임 버퍼는 한 번 만들어 가지고 쓰고 버릴 거기 때문에 프레임 버퍼를 따로 여기다가 저장을 해두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렌더링 하는 코드도 복사를 해가지고 아까랑 똑같이 이거는 한 번만 렌더링을 해두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니셜라이징 하는 펑션에서 콜을 하겠습니다. 카피를 해서 우리의 context.cpp에서 이니셜라이징 하는 부분에 여기 프레임 버퍼를 다시 디폴트로 바꾸는 부분 전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고 탭을 조절을 하고, 네, 이게 두 번 반복되네요.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코드를 보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로딩하는 부분은 똑같아요. 네, 스카이박스 HDR 그리고 디퓨즈 이레디언스 요 쌍으로 프로그램을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맵은 워낙 굉장히 흐리멍텅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해상도가 그렇게 높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64 x 64만 있으면 되겠고, 그리고 이 이레디언스 맵에다가 렌더링을 하기 위한 큐브 프레임 버퍼를 여기다 다시 만들었어요. 다시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얘를 바인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카이박스를 렌더링 할 때 아까 그 레스 이퀄로 그 뎁스 펑션을 바꿨어야 됐었죠. 그래서 여기에 레스 이퀄로 뎁스 펑션을 바꾸고, 그리고 디퓨즈 이레디언스 프로그램이 결국은 그 프로젝션 매트릭스랑 뷰 매트릭스랑 큐브 맵 이거 세 개를 세팅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그 스카이박스랑 비스무리한 형태의 유니폼을 쓰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이 이제 유니폼을 세팅을 해주고, 그다음에 뷰포트 세팅해주고, 각각의 면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이 각 면에 대한 컨볼루션 결과가 이 우리의 디퓨즈 이레디언스 맵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결과가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얘를 가지고 스카이박스를 그려보면 되겠죠. 이거를 가지고 제일 밑에 이제 스카이박스 그릴 때 원래는 HDR 큐브 맵을 바인딩 하고 있었는데 이거 대신에
이 디퓨즈 이레디언스 맵을 바인딩을 해가지고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우 흐리멍텅하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예, 그런 형태의 환경 맵이 계산이 잘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디퓨즈 이레디언스 맵입니다. 그러니까는 즉 어떤 포인트가 받아야 되는 주위 디퓨즈 팩터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런 색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이 잘 됐다는 걸 확인했고, 이제 이 디퓨즈 이레디언스 맵을 PBR 쉐이더 쪽에서 활용만 하면 됩니다. 네, 그 작업이 남았습니다. 네,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죠. 네, 결과를 확인했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만 남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 그 쉐이더 쪽에서 이 pbr.fs 쉐이더 쪽에서 이레디언스 맵을 갖고 와야 될 것이고, 샘플러 큐브로, 그리고 그거의 활용 여부를 이렇게 변수로 이렇게 추가를 해둘게요. use irradiance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두 줄이 이제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의 pbr.fs 이쪽에서 여기에 머티리얼 밑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두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추가를 해두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하이라이팅을 제대로 못 해놨는데 이 코드가 필요해요. 왜냐면은 프레넬 텀이 있어야지 스페큘러 텀과 디퓨저 텀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프레넬 텀을 계산을 할 때 저기 러프니스 값을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네, 하프웨이 벡터 대신에 노멀 벡터, 그리고 노멀에서 러프니스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사용했었던 프레넬 펑션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를 보면은 그냥 코사인 세타만 딱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보면은 어떤 식으로 쓰고 있냐면은 여기 하프웨이 벡터와 뷰 벡터를 닷 프로덕트 해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하프웨이 벡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면은 인다이렉트 큐브 맵에 대해서 원점에 있는 라이트 포지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노멀 벡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노멀 벡터를 가지고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는 요 펑션만 가지고는 계산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이거의 러프니스 값을 고려를 한 버전의 펑션이 필요한 거고, 그게 요 아래쪽에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이 우리의 쉐이더에 프레넬이 이 정의가 되어 있는 이 부분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를 이제 호출을 해가지고 스페큘러 텀을 알아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요거를 코드를 이제 우리의 PBR의 앰비언트 계산한 부분 밑에다가 바로 붙여 놓으면은 이제 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레디언스를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은 방금 전에 위에다가 붙여 넣었었던 프레넬 슐릭 러프니스가 고려되어 있는 프레넬 슐릭 펑션을 이용해서 이 스페큘러 텀을 계산하고 1 마이너스 스페큘러 텀을 해야 이제 디퓨즈 텀이 나오고, 그래서 그 디퓨즈 텀을 디퓨즈 값을 곱해 가지고 이제 앰비언트 컬러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로 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이레디언스 맵에서부터 컬러 값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알베도를 곱해서 실제 디퓨즈를 계산하는 그런 과정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앰비언트를 결정한 것과 그냥 상수값을 가지고 앰비언트를 결정한 것과 둘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걸 차이를 비교를 하려면은 쉐이더에다가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해야 되겠죠. 네, 그거 카피를 하고, 네, 여기 context.h에 use 라이트 부분이니까 use diffuse irradiance 텀을 이렇게 추가를 하고, 요 아래쪽의 부분은 우리가 이미 고쳤어요. 그래서 네,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 PBR 원래 거를 로딩하는 것도 고쳐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 알베도랑 그거를 세팅하는 것도 이미 고쳐둔 상태고, 대신에 이제 use irradiance와 irradiance
모습을 세팅하는 부분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카피를 해가지고 세 줄을 카피해서 우리 코드에다가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에 이제 요거 밑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use diffuse irradiance를 imgui를 이용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코드를 조금 고쳐주면 좋겠죠. 여기 제일 마지막 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 위쪽에 라이트 세팅 부분, 머티리얼 세팅 부분 그 밑에다가 이렇게 체크박스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빌드해서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가운데 그려져 있는 임시로 우리가 그렸었던 이 EQ 레탱귤러 맵을 큐브로 바꿔주는 그 박스 그림, 요거는 지울게요. 그리고 환경 맵은 다시 원상 복귀를 해둘게요. 네, 이렇게.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이게 이제 결과가 적용된 모습인데요. 자, 이 use irradiance가 켜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주위의 환경 맵을 컨볼루션한 팩터를 이제 디퓨즈의 앰비언트 텀으로 이렇게 적용한 모습이고, 이걸 만약에 껐을 때와 켰을 때는 그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끄면 전체적으로 그냥 흑백의 컬러, 그냥 어두운 색 컬러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TV가 켜져 있고 여기 조명이 이렇게 붙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색상들이 약간 은은하게 적용이 되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거는 적용한 모습, 이건 적용을 안 한 모습. 적용을 해서 여기 컬러의 그 TV의 파란색이라던가 여기 바깥쪽에 있는 조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 앞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이쪽에 있는 조명들이 여기에 영향을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를 껐다 켰다 하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방의 그 아늑한 조명 컬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스페큘러 텀을 적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가 메탈릭 소재라서 여기에 있는 뭔가 그 주위 환경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비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아직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스페큘러 부분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를 보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